그 다음에 또, 아까도 이거 화면 보시면서 우리 이민우 씨가, 역시 부모가 잘해야 돼요. 이야기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나만 잘하면 내 아이는 아주 이상적인 아이로 클 거다. 이런 약간 헛된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변인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을 잘 읽어주고 정서에 잘 투자하면 얘 나중에 학교 가면 문제 없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클 건데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동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주어졌던 정보를 자기식대로 너무 편향되게 받아들여서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장을 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욕심을 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엄마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엄마도 무기력해지고 아이도 짜증이 많아지고 이런 걸로 서로가 좀 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육 태도가 중요하고 이것을 근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본론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원칙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 원칙을 알고 될 수 있으면 이 원칙에 조금 내가 부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아이의 양육 태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뭘 해야지 이거보다는요. 항상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번 단계로 뭐냐면 발달 단계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놓여 있지? 지금 애착이 중요한 시기야? 지금 조절이 중요한 시기야? 내 아이는 지금 근면성 있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한 시기야? 이런 것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요. 이거에 따라서 엄마의 양육 태도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살짜리 아이를 키울 때 청소년 아이들 키우듯이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떤 어머님은 보행기 타는 애하고도 막 싸우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청소년 아이를 1살짜리 키우듯이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발달 단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아이가 크면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좀 외부 환경의 애착을 기반으로 해서 엄마가 잘 중재를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이가 좀 크면은 훈육이라는 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외부에서 아이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엄마는 이제 장풍 역할을 이렇게 좀 하시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중재해 주시는 역할, 뭐 이런 조절해 주시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더 커서는 이제 좀 그렇지만 어릴 때일수록 왜 더 이런 건강한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요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외부 환경은 어때요? 너무 거대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막 자극이 들어올 때 이제 겨우 말하고 걷고 이제 하는 아이들이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딱 중간에 딱 서서 이제 여기 이만큼이지만 너 이렇게 크게 느껴졌지? 그만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중재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 유아기까지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중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한 지침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그 지침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몸으로, 만 2세가 넘어가면 마음으로 접근하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커서도 선생님 스킨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맨날 아침마다 뽀뽀해주니까 애들 징그러워요 엄마. 애들 와서 선생님 제발 엄마 뽀뽀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세 때까지는 사실 피부가 제2의 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안심이나 안정을 시키는 데는 접촉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 들이대시면 안 돼요.
돼요. 엄마들이 조금 뒤로 거리감을 좀 가지시고 적절하게 아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뒤로 점점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착을 기본으로 하는 적절한 훈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훈육이 보통은 만 2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존감 중요하잖아요. 0, 3세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혼도 한 번도 안 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정말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려면 애착이 잘 형성돼 있으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100번이건 200번이건 친절하게 그렇지만 한계를 그어주고 이거 넘어가면 너 그때는 진짜 엄마도 못 참아. 이런 마지막 한계선을 그어주시면서 훈육이라는 걸 반드시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릴 때는 놀이로 성장하면서는 대화로 상호작용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보고 엄마가 자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코웃음 치죠. 안 하는 코웃음 치죠. 근데 꼬마네 정말 어린애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얘 이거는 이 말이야. 이건 이렇게 돼서 이건 저렇게 돼서 아이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수준에 맞춰서 대화와 놀이를 적절하게 배분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고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 눈독 들이지 말아라. 눈독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해요. 눈독은 진짜 눈에 독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너무 쳐다보고 있잖아요. 시들시들해진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눈독 들이지 말라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요즘은 왜 너무 자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해주면 다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서 좀 더 자발성과 주도성이 없어져서 보통 상담센터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왜 많이 오냐면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여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량도 너무 많아지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멍해져서 와요. 정말 3학년 아이들이 꽤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건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주어지고 막 열심히 시키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절대로 아이들은 잘 성장하지 못한다.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예, 욕심냈다가는 그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거 나의 해결되지 않은 과거 한풀이를 알게 하지 말 거. 제가 사실 공부를 못해서요. 뭐 아니면은 제가 사실은 어째서요. 이런 걸로 너무 아이한테 강요하지 말 거.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굴 키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나를 키우는 거다. 예, 아이가 소외됩니다. 그 다음에 기법보다는 이해와 공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요, 아무리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가 보세요. 그게 먹히나. 안 먹혀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을 좀 이놈,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엄마는 없어요. 이거 항상 제가 부르짖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면 됩니다. 그냥 좋은 엄마가 되면 돼요. 완벽한 엄마를 너무 꿈꾸지 마시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맞는 양육 태도. 이런 거를 좀 양육 방법을 찾으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실행 기능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내가 이런 것들이 건강한 내가 양육을 하는 큰 지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건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라가고 그렇지만 점점 자라갈수록 스스로는 외부 환경에 자기가 조절하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조금 더 이런 건강한 그런 양육 태도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양육태의 기본적인 지침을 취하시려면 먼저 어머님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바이올린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 쟤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과 내 아이가 뭘 받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잘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옆에서 있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24시간 내내 그걸 보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애를 쳐다봐야 되나요? 그럼 아예 시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옆에 계속 붙어있을 필요도 없어요. 멀리 있더라도 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엄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건강한 정서적인 그런 주유소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은 우리가 주유소는 항상 24시간 내내 아이 끌고 다니지 않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렇죠. 충전하죠. 예, 네.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서적인 주유소가 되어주신다면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양육 태도를 가지시고 아이하고 상호작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네. 야, 너무 지금 좋네요, 오늘. 네.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네네. 네. 정말 멋진 말씀이셨어요. 아이에게 부모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네. 가득도 아니고 네. 늘 가득도 아니고 필요한 아, 네, 만큼 네. 정서를 채워줄 수 네. 있는 정서 주유소가 되어주면 한다. 네. 예. 총각이지만 늘 명심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겠습니다. 네, 정말 네. 오늘 좋은 강의해주신 우리 이영애 선생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친 요즘 아이, 요즘 부모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실행 기능도 그렇고, 오늘 엄마의 양육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내용은 방송 정보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다음 주 사랑의 처방전에서는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을 앞둔 네. 아이들과 어머니께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은영의 드림아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